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서 경찰을 국기문란이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후폭풍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상당한데 예.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서는 별 얘기 없었나요? 어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기문란이라고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기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물어본 아 거예요. 어제? 예. 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용퇴하라는 것이냐는 식으로 물어보니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이건 사실상 나가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어제 정치권에서 좀 나왔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네. 다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지라는 거냐 용퇴하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다시 물어본 거죠. 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아니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엔 기자들이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네네. 왜 핀트를 잘못 잡고 있냐면 지금 이 사태의 발단이 뭐예요? 치안감 인사 본부. 이렇게 된 게 경찰 통제 방안 맞습니다. 그날 발표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경찰국을 만들고 네. 뭐 징계 요구권을 부여를 하고 인사 이런 걸 장악하겠다, 네. 통제하겠다. 이 인사와 감찰과 뭐 이런 걸로 통제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어제 국기문란이라고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문제가 쏙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쏙 들어가고 지금 마치 경찰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부 언론은 이런 경위, 그러니까 치안감 인사가 번복된 경위도 명쾌하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예. 일부 언론 같은데 뭐 어떻게 나오고 있어? 뭐 이런 경찰에 뭘 맡기느냐? 그렇죠. 경찰이 이렇게 대통령 결재도 나가기 전에 기강이 회의해줘도 되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부 언론들이 지금 그렇게 핀트를 잡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김창룡 청장이 압박은 느끼겠지만 이게 사퇴냐 아니냐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이 가장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이제 국기문란이라고 한 근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결재도 안 했는데. 그 먼저 경찰청이 자기들이 추천한 보직을 공지를 하느냐 그렇죠. 이 말이죠.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의견 조율도 안 되고 대통령실하고도 의견도 조율이 안 된 내지는 그리고 결재도 안 된 안을 멋대로 공지하느냐가 지금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보면 지금 뭐 논의가 되지 않았는지 됐는지 여부는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근데 결재가 안 됐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주로 논의가 그쪽으로 모이는 것 같은데, 그럼 전례가 어땠냐? 전례 문제 이건 따져봐야 되고.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말 자체가 10시에 결재를 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2차 안이 발표된 건 9시 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행안부 장관하고 이미 그거는 다 논의가 된 거잖아요. 그 안이 결재 전에 9시 반에 결재가 됐다 그러면 결국은 행안부 장관도 국기문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저번에 치안정감 인사 그렇죠. 때 그걸 이제 보면 되죠. 바로 네. 직전에. 바로 직전 인사를 보면 되는데, 그때 당시 뭐 이상민 장관이 그때 뭐 면접을 받니 뭐니 해서 네.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발표를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틀 있다가 이틀 있다가 제가가 난 거예요. 그렇죠. 결재를 했죠. 근데 왜 그런 관행이 있느냐? 대통령 결재가 나면 바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짐 싸갖고 올라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청와대하고 조율이 다 되는 거죠. 민정수석실하고. 예. 조율해서 조율이 다 끝나면 경찰이 내정 상태에서 발표를 먼저 하고 대통령의 쌓인 결재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식으로 했다라는 게 지금 그렇죠. 경찰들의 설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그렇고 실제 그렇게 왔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정 기자가 얘기한 치안 경감 인사할 때도 이틀 뒤에 지금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때는 왜 국기문란이라고 안 하시고 장관이 면접도 보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이제 국기문란이라고 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경찰 인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알고도 경찰 군기를 잡기 위한 것이냐,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본인이 이미 한번 결재를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두 번째 맞습니다. 군기잡기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군기 잡기도 너무 점잖은 나라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네.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찍어 누르는 게 뭐냐? 뭐 때문이냐? 결국은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려는 방안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반발이 컸잖아요. 커지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불길이 점점점 커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금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바람에 경찰이 김창룡 청장부터 수뇌부부터 이 뭐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지금. 꼼짝없이 당한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런 걸로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지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다가 이제 언론들 네. 지원 사역도 있고. 언론 지원 사역도 네.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바는 이건 분명하게 이게 경위를 명쾌하게 밝히고 가야 한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기문란인지 아닌지. 네. 국기문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몰아갔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경찰이라는 공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공조직인데 이거를 아무런 근거 없이 국기문란이라고 했다가 국기문란이라고 해서 그 조직을 갖다가 기강이 해이된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이 항명하는 것처럼 이게 몰아세우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본인이 일단 한번 결제 경험이 있으시고 그럼 그때도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네. 같이 한번 그러면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김창룡 청장 네, 어제 네, 퇴근길에서 한 얘기는 입을 다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뭐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 뭐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난처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제 전에 상의하기 전에 니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거기다가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해서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언론에다가 대놓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오히려 지금 반발하는 것처럼 모양새 비칠 수 있잖아요. 하셔야죠. 그 이제 당연히 이제 경위를 밝혀야 되고 밝혀질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어제 대통령이 얘기하고 근데 경찰청장이 그걸 갖다가 대놓고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히려 얘기를 안 하는 게 이거 맞으면 대통령 말이 맞으면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측이 실수했다고 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맞다면.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이 그냥 현재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지금 발언을 삼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어떤 부인, 부정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 국기문란 어제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폴렛이나 여기에 이제 댓글 삭제가 쭉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반발 움직임이 100개가 넘는 댓글 삭제했다. 더 그 이후에도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근데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네. 이제 저도 이제 뭐 아는 경찰들이나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문제로 목소리를 내는 경찰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네, 뭐 그런 취지입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를 발 아래 두겠다는 거 아니냐. 지금 누구 발 아래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대놓고 아니면 이제 해남부에 발 아래 놓고 통제를 하겠다라는 네. 건데 사실상 이제 이게 지칭하는 것은 이제 검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은 경찰이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사실이죠. 통제는 네. 받아야죠. 근데 지금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정치권에서 합의되고 경찰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런 합의된 안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고.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네. 그것도 해남부 차관이 거기에 참여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민 장관이 내정된 상태에서 그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장관의 의지대로 가는 게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형식만 갖춘 거, 구색만 갖춘 거죠. 구색만 갖춰서 이 안을 내놓고 결국 그 안대로 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창룡 청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실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본인이 어쨌든 간에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고 네. 정확하게 이제 경찰의 입장을 좀 대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건 이제 이게 네. 전현수 생각이에요. 네. 경찰 입장이 제 어때요? 생각 그런 생각 아니에요? 비슷한 생각 네, 아니에요? 비슷한 그만? 생각인데 MBC 오늘 아침에 이제 시선집중 라디오를 제가 좀 들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누가 나왔어요? 네, 이제 경찰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현직에 있는 분? 네. 어.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회의하고 할 때도 네. 이제 경찰 수뇌부에서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의견 네. 개진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무슨 회의 때? 그러니까 저번에 화상회의 때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그 금방 얘기한다는 네. 건 경찰 그 화상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은 아닌데 이제 건너듣고 이제 말씀을 라디오에 나와서 하신 것 같아요. 간부예요? 아니면 아니요, 간부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워낙 경찰이 많잖아요. 우리가 14만 그렇죠. 경찰이라기 때문에 14만 분의 1 정도가 되면 안 되고 그래도 이 경찰 간부라든가 그 얘기를 접할 수 있는 분들의 얘기는 해야 되죠. 네. 하지만 그 분명히 그런 기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인사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날. 맞습니다. 그 뒤에 인사가 바로 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화상회의 때 나온 발언들이나 그 입장들을 보고 인사안이 변경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화상회의 때 경찰 간부들이 무슨 발언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일부 강경 발언도 있었지만 소극적하거나 자제한 분도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실제로. 눈치 보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네, 뭐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경찰들 만나고 하는데 굉장히 좀 윤석열 대통령 쪽에 호의적이었던 경찰들이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전에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지지하시는 건 자유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벙찌어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특히 이제 근데 이제 인사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 좀 경우가 좀 네. 다릅니다만 경찰은 사실은 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런 지휘권이 사실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인사나 이제 예산 같은 부분을 경찰국을 만들어가지고 통제하겠다라는 취지로 하면서 네.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을 안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들 입장은 뭐냐면 네. 인사를 통해서 수사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 계속 당연히 하는 그런 겁니다. 거죠. 그런 건데 예. 경찰이 워낙 막강하고 수사권 있고 정보권 있고 또 아, 뭐 소위 맞습니다. 말하면 그 경비권까지 있잖아요. 엄청난 물리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되는 건 당연히 맞아요. 맞죠. 인사권도 가지고 통제를 해야죠. 뭔가 갖고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 저 후배가 가 있는 행안부 장관이 다 갖고 가서 하게 되면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보다 더 통제하고 경찰을 더 아까 말했던 대로 뭐 권력의 어떤 하수인 신여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으로도 교훈이 있잖아요.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내무부에서 경찰을 이렇게 통제하던 시절에 고문행위도 있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거의 역사에서 그런 걸 이제 방지하고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느냐 해서 나온 게 지금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경찰청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사달이 벌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 거죠, 당연히. 통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사실 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를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사실 좀 성과가 없었던 거는 조금 사실이잖아요.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사실상 비상임이고 비상설이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제대로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작동시킬까를 이제 먼저 좀 고민을 네. 해보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나 혹시 제 주변에 경찰들 얘기 들어보거나 네. 하면은 조금은 좀 무리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많이 걱정스러운 게 아까 우리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권력기관들은 이게 권력은 좀 분산시키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윤 대통령 와가지고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 민정수석실은 폐지했다고 하지만 그 집중이 어디로 되고 있냐? 검찰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 사다 검사들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건 다 퇴행적이라는 거예요. 저 국정원의 그 원운석이 바뀐다는 얘기 알죠? 지금 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국정원 운석이 작년 이제 창설 6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작년 6월 달에 새로 설치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원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뭐 한없는 충성과 헌신 뭐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그 원운석을 바꾼다잖아요. 과거에 중앙정보부 시절에 국정원이나 중정이 안기부를 칭할 때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했어요. 네. 그게 초기에 중앙정보부 시절에 원운이었어요. 그거를 김종필, 네. JP, 그 당시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었거든요. 네. 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걸 원운석으로 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게 61년 전 얘기거든요. 이제 거기다 뭐 저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뭐 직접 확인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어떤 언론보도 보니까 국장을 전부 다 지금 보직 대기 발령냈다고 하더라고요. 국정원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뭐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사 예산 이걸 국정원의 인사 예산을 누가 갖고 있다? 인사권 예산권 이거를 기조실장이 기조실장이 갖고 있잖아요. 기조실장이 근데 누구예요? 윤 대통령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가까운 뭐 의형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조상준 네, 변호사이잖아요. 그 김건희 씨 도이치 모터스 변호했죠. 그 조상준 기조실장이 가 있잖아요. 2급 간부들을 전부 이제 그러니까 보직에서 손을 떼라고 지금 시킨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인사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보직에서 손을 떼라는 거는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손부터 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부터 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곧 인사가 있겠죠. 근데 이런 전례가 아마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국정원은 다 이제 그러니까 바뀌면은 바뀔 네. 때까지 업무를 수행을 하고 특히 네.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랑 지켜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공백이 있으면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경찰도 그렇죠. 지금 국정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정원도 아까 이제 상징적이잖아요. 원운석이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 61년 전 중앙정부 때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니까 이거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네. 이 양반이 새로 부임하신 분인데 그 전장현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끝까지 쫓아 처벌하겠다고.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네. 끝까지 가서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불법행위 사법 처리하는 거에야 맞는 얘기죠. 그리고 전장현이 뭐 지하철에서 시위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도 맞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경찰이 또 질서 유지를 해야 되는 책임이 경찰에 있는 건 맞지만 이게 너무 지구 끝까지라도 와서 사법 처리하겠다 이게 굉장히 강한 발언이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무슨 꼭 그 공안 통치하던 시절에 예? 그런 시절로 점점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런 우려도 들고 그래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 정 기자가 할 일이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할 일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은 또 경찰 얘기는 또 여기까지 하고 네. 또 다음 주에는 또 뭐 어떤 일이 생길까 또 이렇게 아니 뭐 보면은 기자들이 할 일은 저절로 생길 것 같아요 지금. 2달이 지났는데 2달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갖고 네. 뭔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새로 뭐 판을 짠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좀 굉장히 좀 약간 우려되는 지점이 이것저것 있어서 그렇죠. 따져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지금 환율은 이제 천장없이 치솟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300선 무너지고 뚫리고 솟고 있고 주가는 바닥 치고 있고 그런데 반대 매매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네.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겠죠. 네. 예. 개미들이 손해를 보면 어떻게 돼요? 대출 또 빌려서 하면 대출 나중에 맞습니다. 이게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경제 위기가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제 거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경제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이 난국을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권력기관 장악하는 쪽으로만 지금 굉장히 대통령의 관심이 가 있는 듯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뭐 경제학과 나오고 뭐 회계사라서 뭐 잘할 거다라고 하시더니 은행장들한테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가 자이언트 네. 스텝으로 굉장히 올랐는데 아마 저희도 이제 아마 한국은행에서 왜냐면 미국 금리가 오르면 이제 따라 금리 오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대출 금리를 뭐 낮춰라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네. 하시는데 그러니까 은행이 은행 그 금리 장사해가지고 너무 네. 돈 벌어서 지금 서민들 지금 금리 올라가면 서민들이나 이게 가계 부담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죠. 너무 이제 그렇게 장사하려고 하지 마라. 은행 보고 이렇게 경고했다고는 보여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금리나 중금리를 사용하는 은행이나 네. 할 얘기지 그거를 이제 대형은행이나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자꾸 좀 이런 소리 자꾸 하셔서 좀 답답한 네,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